전쟁 범죄자, 살인자, 독재자까지 21세기에 붙일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수식어를 다 가지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지만 Да здравствует Россия!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임기를 6년 더 연장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푸틴이 집권한 뒤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지지한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살림살이는 괜찮았다라고 해서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겠죠. 그런데 인간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팬심을 보면 한 사람을 두고 러시아와 서방의 시각이 정말 너무나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В добре, в мире, в согласии, и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у всех. Я думаю, что, наверное, не 100%, но 99% точн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него. И он не даст,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ет плохог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푸틴 대통령은 한마디로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공동 아파트에서 태어났는데 사방이 쓰레기 천지에 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푸틴은 승부욕이 강해서 어릴 적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자신을 얕본다는 느낌이 들면 어떤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복수를 했다고 하죠. 그래도 삼보라는 무술을 배우면서 모범적인 청소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스파이 영화를 좋아했던 푸틴의 꿈은 확실했습니다. KGB 요원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생 때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었대요. 이때 만난 장교의 조언대로 러시아 최고 명문이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법대에 입학을 하죠. 당시 KGB는 입사 지원을 따로 받진 않았었는데요. 대학생 푸틴을 지켜보다가 졸업도 하기 전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 공산당의 별다른 연고도 없는 평민 소년이 KGB 요원에서 보좌관을 거쳐서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이런 스토리. 소련 붕괴 후 생활고로 택시기사를 했었다는 위기 극복 서사까지. 해외에서 보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킨 무자비한 지도자지만 러시아에서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 4시간, 아베 전 일본 총리 3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35분. 정상회담 때 자주 늦어서 지각대장 이미지가 강한데요. 아니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KGB 스타일의 심리전이다 라는 의견과 푸틴은 원래 게으르다 이런 의견이 맞서기도 했었죠. 어쨌든 자기관리라는 단어가 푸틴에겐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푸틴 직전의 통치자가 옐친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런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집권을 할 때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옐친이 술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회담을 펑크낸 것도 여러 번이고요. 해외 행사에서 술에 취해서 갑자기 악단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이런 술주정도 부렸었죠. Говорю, что вы провалились. 반면에 푸틴은 공식 석상에서 취한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고요. 매일 운동을 하는 착실한 이미지로 러시아 대중에 어필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대국이라는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 강하다는데 여기에 옐친은 좀 너무 안 맞는 지도자였던 거죠. 이런 이미지가 푸틴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통 벗고 말을 타고 곰과 호랑이와 사진을 찍습니다. 피아노는 좀 못 치지만 아무튼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어줄 그야말로 강한 남자가 푸틴 대통령이라고 믿게 만든 겁니다. 건강을 과시하려고 들어간 줄 알았던 얼음물 입수 장면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에선 매년 1월 19일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을 기리는데 푸틴은 여기에 매년 참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강한 남자가 아니라 신앙이 강한 남자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종교화를 보내서 여론을 잠재우고요.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키릴 총대주교 입을 통해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Что всякое желание уничтожить Россию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конец мира. 뭐야 지금 21세기인데 이게 통해? 러시아 국민들은 정교회에 기반한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서요. 이런 종교적인 설득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러시아 사람들은 뭔가 좀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딴 세상 맞습니다. 언론이 통제됐기 때문이죠. 언론의 자유가 원래도 높지 않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언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가운데 164위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직후 비판 보도를 차단하는 법을 신설했는데요. 가짜뉴스 유포 혐의는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 러시아 언론사의 기자들이 푸틴을 한심한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막 쏟아낸 거죠. 그런데 곧바로 기사는 삭제됐고요. 기자들은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가 첩자라고 낙인을 찍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 안에서 푸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건강 악화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이 만들어온 푸틴 신화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인물탐구 영역이었습니다.